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프롬 디자이너 크루 위성규입니다. 네, 오늘 그 프롬 디자이너 경험 공유 세션 33번째 시간 창업가의 경험 공유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더운데 여러분들 또 주말에 이렇게 자리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프로 이직러인데요. 그 이직의 끝은 창업이라고 저희 오늘 굉장히 모시기 어렵고 또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시는 연사자분들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장실은 그 지하 1층이랑 여기 안쪽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공간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그 항상 분리수거 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분리수거는 저 안쪽에 분리수거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분리수거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 세션 들으시다가 혹시 필요한 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저 뒤에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실내 온도라든지 이런 불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는 그 메테오 리서치 대표님이신 이철희 님께서 UX 리서처 비개발자가 사스를 혼자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자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철희라고 하고요. 소음이 좀 나네요. 이렇게 토요일 날 무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메테오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리서치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최근에 한 지난달부터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사스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마감하고 오늘 좀 첫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스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 전체적인 제가 겪었던 과정과 그리고 이제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체로서 챙겨야 되는 것들 만약에 여기 이제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걸 챙겨야 될지를 조금 공유 드리는 취지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미래를 개척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덱 자체도 이제 클로드랑 만든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 핵심은 이 결론은 결국 이제 개인 의지가 중요하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한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프리너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많이 요즘 유행인데 결국에는 저는 사업의 본질은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체가 설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이제 고객과 시장이 있고, 거기에 내 제품이 노출되고 전달만 되면 이제 사업이라는 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대박치고 성공하냐,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성공하고 매출을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이것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최소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사업체를 설립하는 그 단계가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개인도 물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라든지 점점점 매출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세금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이제 하기가 되게 쉬운 편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냥 홈택스라는 데 가가지고 5분이면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되는 순간 내가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발행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벌어들이는 매출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과세 구간이 이제 되게 매출에 따라 다른데 엄청 돈을 많이 벌기 전까지는 비교적 유리한 구간으로 세금을 내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장 내가 시작하자마자 10억, 20억씩 벌 수 있는 게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로 그냥 시작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고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커지게 되면서부터 세금 구간이 커지거든요. 개인 사업자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면 되고, 법인 전환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이제 좀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니까
뭐만 하려 그러면은 뭐 등기 떼오라 그러고 인감으로 뭐 하라 그러고 굉장히 불편한데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감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개인 사업자를 내가 내는 순간 그냥 묘하게 되게 좀 나에 대한 정체성이나 멘탈리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첫 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있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사업을 언제 하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저 개인 사업자를 떼는 순간, 나도 이제 엄연한 사업자네 라는 그냥 그 멘탈리티가 생기고, 뭔가 책임감이 생기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게 좀 더 갖춰지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개인 사업자 정도는 가지고 계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사업체를 사실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법인도, 사실 좀 복잡한데, 결국엔 이제 법무사 통해서 외주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면은 법인체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통해서 뭐 주주, 명부, 약관 다 받을 수 있고, 뭐 이후에 주소 변경할 때 처리, 그런 거 다 해주시니까, 만약에 법인을 생각한다, 그러면 법무사 한 분 끼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사업자에서 세무사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세금 신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사, 법무사 이런 것들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업체를 설립하는 거는 진짜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귀차니즘만 극복하면은 사업체 설립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내 사업체가 있어. 내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걸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팔아야 되냐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과거랑 지금이랑 이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좀 더 뒤로 가볼게요. 한 10년 전? 아니면은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무게감과 진입장벽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벤처기업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 산업구조가 제조 기반이었기 때문에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설, 공장 막 이런 게 필요했겠죠. 무슨 허가인가 또 어떤 업체 이런 것들. 그래서 자본금도 굉장히 크게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한 20년 전 당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나 회사 안 다니고 창업할래라 그랬을 때 굉장한 그 인풋 리소스가 많이 요구됐을 거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 비용도 굉장히 커서 굉장히 누구나 손쉽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가 맞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2010년 언저리쯤 오면서부터 이제 그 스타트업 붐이 생겼죠. 근데 스타트업이 저는 사실 스타트업이 본질적으로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벤처와 다만 이제 파는 제품이 달라졌을 뿐. 이제 디지털 제품을 팔게 되다 보니까는 과거처럼 시설 설비를 요구하지 않게 돼서 아무래도 그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지긴 했죠. 이제는 저는 3일체라고 부르는데,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한 명씩 모아가지고 한 5천만 원 있으면 어플 웹사이트 정도는 어떻게든 나오거든요. 잘 해서 이제 유저들이 확보가 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저는 초기 스타트업의 좀 공식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되게 눈에 띄어가지고 투자를 잘 받아서 그걸로 빵빵빵 굴려 나갔던 게 초기 스타트업의 공식이었던 것 같고, 그게 요즘 와서 좀 많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트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입 장벽 자체는 낮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워낙 이제 플레이어가 많아지고, 그리고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사실은 고객이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게 있겠죠. 근데 식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죠. 웬만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누군가 하고 있고 점유가 되어 있고, 근데 내가 거기서 또 하나 무슨 배달앱 만든다고 나와가지고 그게 될까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 자체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되게 진입장벽이 낮아서 리스크가 낮게 시작할 수 있는 요인이었으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막막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예. 믿을만한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초기 자본금 구하기도 지금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잘 된다는 보장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저도 스타트업, 어플, 웹, 이런 사스 쉽지 않겠다. 나는 그쪽이랑은 사실 좀 연이 없을 것 같다. 모아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기도 힘들 것 같고, 개발자들 데리고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사실상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게이미파이 완전히 바뀐 게 AI가 올라오면서 바이브 코딩과 클로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저 인풋 코스트라는 게 정말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인풋 코스트가 극단적으로 줄다 보니까 리스크 코스트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내가 지금 클로드 데리고 뭐 허접하던 곧 잘 만들던 그냥 뭐 하나 만들어서 내 가지고 시장에 알려가지고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지금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라고 만약에 치면 그리고 잘 숙달이 되면 2주 정도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안 할 이유라는 게 있을까가 돼버린 거죠.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대충대충 허접하게 하면은 뭐 실패의 연속이겠죠. 실패의 연속이겠지만 그것도 다 배움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너무 인풋 코스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하는 것보다 이젠 진입장벽이 더 낮아졌고 그리고 여기서 다 풀기에는 좀 긴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1인 창업자가 기존 레거시 조직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3인, 5인 정도의 스타트업을 할 바에는 1인 그 솔로프리너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저는 좀 믿는 주의이긴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라는 게 더 이상 우리가 뭐 고객의 문제, 뭐 페르소나 막 이런 거를 고민해서 하는 모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우리 고객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망해버리면은 그 리소스 어떻게 할 거야? 그 아까운 돈, 시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기왕이면은 분석을 하고 리서치를 해서 잘 만들자였는데 그것도 극단적으로는 이젠 저는 필요한가? 내보고 실패하면 딴 거 내면 되지. 좀 극단적인 사고가 가능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품은 그러면 이제 만들면 돼요. 1인이 바이브 코딩으로 잘하면은 한 달 정도면은 뭐 잘 나와요. 이제는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발생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는 결국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정말 뛰어난 제품도 시장과 고객이 존재를 모르면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정말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개쓰레기 같은 제품도 마케팅이 잘 되면은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크냐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마케팅 부분인 것 같고 여기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사전 질문도 봤을 때 유저 획득 어떻게 해요? 이쪽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미치도록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같이 저도 풀어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 마케팅을 솔로프리너로서 마케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저의 이제 철학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이제 이 그 4분면에서 X축은 시장과의 거리라고 이제 저는 설정을 했고요. Y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거죠. 이게 좀 짧은데 자 예를 들면은 막 전략을 세우고 제품을 내가 막 깎고 다듬고 뭐 이렇게 막 나 혼자 막 구상하고 이런 거는 되게 다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시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구석에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에서 아무도 날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가지는 그 최적화율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낮은 거죠. 뭐 그거를 다시 내가 컨텐츠화 해가지고 어디다가 SNS에 뿌리면은 그게 조금 더 시장과 가까운 행동이 될 텐데 시장과 거리가 멀어지는 행동들이 저축이 있고 더 최악은 심지어 내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거 잘 될까 아니면은 뭐 남의 눈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장과 거리도 멀고 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 어떤 것들에 우리는 시간을 쏟아야 되냐? 가장 시간과 가까우면서 내가 내 통제 안에 있는 행동들에 시간을 쏟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 뭐냐라 그러면은 매일매일 콘텐츠 올리기. 이거는 내가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기, 당장 링크드인 계정 만들기, 당장 틱톡 계정 만들기. 100% 우리의 통제 안에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콘텐츠를 올리기. 결과 생각하지 말고. 근데 틱톡이랑 SNS라는 데가 뭐가 올라가는 순간 그거는 시장과 거의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행동이거든요. 조회수가 0일 수 있어요. 팔로워가 0일 수 있어.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거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장 시장에 가까운 행동이기 때문에.
뭐 정말 극단적으로는 성수나 뭐 이런 홍대 가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팝업 들고 나를 그냥 관종처럼 홍보하기? 저는 이게 뭐 효과적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그냥 무조건 가까운 행동이다. 시장과 가까운 행동 위주로 우리는 해야만 된다. 왜냐? 리소스가 너무 부족하고 안 그래도 할 일이 말고 나 혼자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저 행정 처리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시장과 먼 행동하고 있는 것만큼 정말 저는 이제 생산성 로스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식별해 내가지고 이거 위주로 진짜 미치도록 집중해가지고 여기서 생산성 쏟아 부어가지고 해낼 수 있어야만 그나마 승산이 있다. 저거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행과 행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건 반드시 이제 리턴으로 올 거라는 좀 신념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솔로프리너나 사업의 어떤 본질은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법인 세우고, 그러니까 사업체 세우고, 제품 만들고, 시장과 가까운 행동하면 돼.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사업과 솔로프리너의 본질이라서 이거는 막 본질이 뭐지라는 거에서 갑자기 막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들면서 복잡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본질이 단순하다고 해서 쉽냐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예, 본질은 단순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어렵고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와 효과를 보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운 싸움은 맞다. 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단순하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저의 뭐 전략이든지 뭐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저는 사업자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부터 개인 사업자로 쭉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서치 쪽 외주를 사실 사이드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사이드를 외주를 하면서 정말 그 투잡으로서의 시간 쪼개고 뭐 정말 뭐 되게 많은 그 노력들을 했었고, 가장 무엇보다 그 사업자 마인드,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마인드, 그리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되게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친숙해질 수 있었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들, OTP 쓰는 것들, 뭐 이런 것, 이런 되게 사소한 것들인데, 크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되게 저는 2020년부터 해와가지고 다 보는 게 친숙한 느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저 메테오 리서치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정식 그 리서치 AX 에이전시로 거듭이 났고, 뭐 2020년부터 저는 이제 메타 에어비앤비 쪽이랑은 계속 일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메테오를 하면서 아누아나 삼신 이런 새로운 클라이언트도 이제 유입이 돼서 저는 현재 법인을 세워놨고, 저쪽으로는 이제 2020년부터 리서치 에이전시 프로젝트성 그 매출 스트림이 돌고 있는 쪽이다. 예. 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레거시적인 저의 이제 사업체죠. 근데 그걸로 저는 미래를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미래가 이제 리서치 에이전시이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너무 잘 알고 그 라이프 스타일 밸런스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꿈은 이제 어떤 뭐 한국 리서치나 오픈 서베이 갤럽을 대체하는 에이전시를 세우는 거다는 아닙니다. 예. 저기서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는 거를 저는 지금 다 제품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제품이 제가 이제 한 5월 말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어저께 이제 출시를 한 제품이에요. 리서치 캔버스라는 제품인데 이제 리서처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 내용 분석하거나 이런 리서처들이 하는 여러 워크플로우들을 다 하나하나씩 위젯으로 파편화해가지고 자동화를 시켜놓은 하나의 캔버스 형태의 제품이고요. 이거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도메인을 제가 공개를 했고, 이제부터 막 크로스를 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넥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칩처럼 넣어놓은 이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지금 뭐 다 그 환경과 뭐 처한 그 추구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AI로 뭔가 클로드로 바이브 코딩으로, 그러니까 레거시적으로 나는 정말 인력 모아놓고 스타트업 어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AI와 같이 뭘 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최소 알아야 되는 그냥 필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CLI, 뭐 슈퍼베이스, 그 환경 변수, 뭐 SQL, 워크트리 이런 게 저는 지금 업무를 할 때
정말 매일매일 밀접하게 쓰고 있고 너무너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저걸 제가 모르고 만약에 이걸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더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AI가 발전하고 있고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법론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학습을 하시되 저는 사실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최신 스택으로 지금 무장돼 있냐는 또 아니긴 해요. 왜냐면 뭐 루프 엔지니어링 이런 거는 뭐 알고 쓰지는 않거든요. 모르는 채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되게 최적화된 하나의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걸로 굉장히 잘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좀 시스템이고 저거는 이제 저의 하루예요. 저는 저렇게 처박혀서 모니터 띄워놓고 그냥 하루 종일 이제 바이브 코딩만 하고 에이전트가 옆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 모든 건 이제 리소스 싸움이고 생산성 싸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뭐라도 제가 하려고 그러면은 다 디펜던시가 걸려요. 예를 들면은 디자인을 이런 픽셀에 뭐 저런 규격으로 저 위치에다가 포지션 어떻게 해가지고 라운드 값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라고 제가 해버리면은 다 디펜던시가 걸립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또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더더욱 그런 거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려고 그러면은 다음에 걔가 왜냐면 저는 쉴 새 없이 에이전트를 돌려가지고 새로운 화면을 뽑아내야 되고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무슨 명령을 저 버튼에다가 내가 무슨 규격을 넣는지도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게 에이전트가 만들게 하고 에이전트가 디자인 시스템을 잡게 하고 에이전트가 토큰과 프리미티브를 잡게 해서 그걸 어딘가가 그 문서화로 만들어 놔서 다른 에이전트가 그 펼쳐졌을 때 그 문서를 보고 똑같은 규격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야지만 승산이 있다. 특히 디자이너인 저한테는. 저는 그래서 나 이런 인풋 이런 인풋 창을 만들고 싶고 그 옆에 어떤 버튼이 있으면 좋겠어라고밖에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럼 얘가 알겠습니다. 디자인이 어떻고 저 인풋 창 프리미티브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스펙을 짜요. 그럼 오케이 실행만 하면은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절대로 돌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모든 플로우에서 스펙 짜는 에이전트 따로 있고요. 스펙 짜는 에이전트 스펙만 짜요. 얘는 스펙만 짜고 내가 얘한테 오케이 이 스펙 실행해라고 하면 얘가 이제 그 실행 담당하는 에이전트거든요. 근데 얘가 실행 담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걸 받아가지고 그 스펙을 실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엔지니어링 매니저고요. 그 다음에 스펙을 실행하기 위한 개발자 한 명 한 명 에이전트를 얘가 다 뿌려요. 4개든 5개든. 그러면 그 4개, 5개의 개발 작업을 얘가 그럼 관리를 하는 거죠. 실행 관리를. 그럼 얘가 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다 잘 됐다, 뭐 어땠다라고 해가지고 머지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여기 이제 저의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레포지토리 같은 거에 다 이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스펙 짜는 애도 다 여기에 싱크가 되어 있고 작업하는 애도 싱크가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짜 놨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하다. 안 그러면은 생산성을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이제 저렇게 만든 거예요. 리서치 캔버스라는 걸 저렇게 해서 이제 진짜 하루에 막 12시간, 14시간, 그저께도 새벽 4시, 5시까지 일하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몰랐죠, 오늘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마케팅이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사실 저도 엄청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지금 막 마케팅이 빵빵 터지고 막 그런 거 아닌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일한 제가 붙잡고 있는 신념은 내가 가장 시장과 가까운 행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퀄리티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글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링크드인이 이런 제품을 쓸만한 타겟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비교적 자주 올리려고 해요. 그럼 어떤 거는 정말 잘된 저 글 같은 경우는 막 한 2만 명 정도가 봐주셨고 1천 신청도 막 150개까지 들어와서 되게 놀랐고 근데 막 저조한 거는 한 500명밖에 안 보고 아무런 좋아요도 없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연연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잘된 것들을 보고 왜 이게 잘 됐지라는 고민을 할 수는 있죠. 너무나도 어떤 소재적인 부분, 키워드적인 부분, 후킹적인 부분이 좋았다? 그럼 그걸 레플리케이트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잘된 성공 사례로 레플리케이트를 해야지에 대한 강박이 또 들어오는 순간 실행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 터지는지를 저는 사후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 잘된 케이스
가 아닌 것들을 그러니까 올리지 말자라고 해버리면은 저는 점점 시장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올리고 있고 좀 여력이 있고 조금 기획 컨텐츠가 나올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잘된 소재를 더 잘 분석해가지고 한번 좀 잘 또 시도해보는 그런 좀 리듬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전까지는 뭐 링크드인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1월부터 그냥 이제 막 깨작깨작 올리기 시작하면서 뭐 숫자 자체는 저는 절대적으로 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뭐 잘 되는 사람은 한 포스트에 막 30만 뷰까지 나오니까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가 보여지는 거가 너무 저한테는 좀 뿌듯하고 역시 계속 하면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저는 뭐 디자인 컨텐츠 제작하는 역량 잘 없고 캡컷 그나마 조금 다룰 줄 아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막 앞에서 또 방송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컨텐츠 생산하는 주기가 늦어져요. 그러면 나는 계속 시장에서 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고 그냥 나 아까 그 옆에서 그 쇼츠처럼 제가 일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 카메라 세워놓고 그냥 제가 일하는 영상만 찍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사람이 한 100명 정도가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막 거기서 단골처럼 오신 분 계세요. 청도 그 칭다오에서 개발하시는 분인데 그분이랑 채팅도 많이 하고 제가 회고 방송할 때마다 와서 봐주세요. 되게 신기한데 어쨌든 봐주세요. 그래서 모르겠고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제 여력 하에서 가장 시장과 가까운데 가장 내가 리소스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과 가까운 게 더 제일 중요해요. 그런 디자인적인 디테일, 저기 방송 컨텐츠 소재 다 아쉽죠. 다 허접해요. 근데 그냥 저는 시장과 계속 지금 접점에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제가 이제 딱 바이브 코딩으로 이 제품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6월쯤이죠. 이것도 중간에 쇼츠가 좀 터진 것 때문에 조회수가 좀 올라간 건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이것도 우상향은 한다. 그럼 저는 쇼츠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바빠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도 이러다가 구독자도 사실 한 50명 정도 늘었거든요. 숫자적으로는 다 작죠. 근데 계속 무언가 성장 지표라는 거를 제가 보고 거기서 다시 저도 이제 뭔가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더 해야지 계속 이 원동력이 계속 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금 결론을 내고 싶은 건 뭐냐면 스타트업이든 사업이든 제조업이든 솔로프리너든 모든 본질은 저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업체 설립을 안 하면은 국가에서 봤을 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이런 부분이 이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체 설립하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디지털이든 바이브 코딩이든 실물이든 뭐든 그 마케팅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은 저는 어떤 사업에도 동일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 가지의 단순한 본질이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보다 그냥 다 내 의지 문제예요. 모든 게 내 의지 문제다. 사업체 설립할 때 되게 귀찮거든요. 쓰래, 문서 쓰래, 어디 등기소 가래. 너무 귀찮은데 그냥 그거를 귀찮아서 안 해라고 하는 순간 사업체 설립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 발휘해가지고 가가지고 시간 쪼개서 하면은 사업체 설립 나오는 거고 제품 조금 어렵죠. 옛날에는 사실 내 의지 밖에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구해야 됐죠. 자본금 구해야 됐죠. 근데 클로드 나오고 바이브 코딩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얼마나 클로드 잘 다루냐 그리고 얼마나 거기다 내가 리소스 쏟아부을 의지가 있느냐 그거밖에 이제 남지가 않거든요. 저는 하루에 14시간씩 그렇게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 디펜던시가 없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모르는 개발 지식 다시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클로드한테 다시 물어봐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좀 쉽게 말해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무슨 얘기 많이 하는데 몰라요. 근데 그냥 쉽게 말해줘. 너가 최적의 방향으로 너가 판단해서 진행해줘. 저는 그냥 딱딱딱 오케이만 하고 있고요. 마케팅 사실 제일 어렵고 제일 시장 변수가 많아요. 근데 그 시장 변수 다 고려해가지고 나는 진짜 나는 마케팅에 정말 잘하는 사람처럼 나는 하리라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더뎌지고요. 제 철학은 마케팅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모르겠고 나는 그냥 시장에서 가까운 내 행동만 한다. 다 그러면 저의 의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 귀찮아가지고 저 방송 더 이상 안 하고 쇼츠 안 만들고 컨텐츠 안 만드는 순간 저는 이제 마케팅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 제가 지속하면 저는 마케팅이 돌 거라는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저한테는 약간의 실험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매출 잘 나고 성장 잘 하면 아, 이 모든 게 맞았구나 라는 좀 가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가 곧 시장에서의 성공이다. 근데 의지의 문제가 되는 순간 이게 조금 역설적인데요. 저는 왜냐면은 약간 시장은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다르고 뭐 그런 주의긴 한데 역설적으로 내 미래 그리고 시장의 성공이 결국에는 내 의지에 달렸다. 예. 거기에 딸려있는 요소들이 다 내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창업에 이런 뜻이 있다면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그 사전 질문 준비한 게 있는데 혹시 먼저 그냥 지금 현장에서 꼭 이건 물어보고 싶다는 게 있으시면 먼저 소화하고 사전 질문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우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제 AI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제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리텐션을 유지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객들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일단은 지금 제가 SaaS로 만든 제품은 오늘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리텐션이라는 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일단은 저는 이제 크레딧 결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리텐션을 하기 위해서 리마케팅을 하고 딱 가서 미팅을 하고 등등을 할 수 있겠는데 그건 다 여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저의 현재 전략은 제가 이 업계에 있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페인 포인트인지를 잘 안다고 믿는데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그냥 무조건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서처 워크플로우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고 반복적으로 막히는 일인데 내가 그걸 뚫어주고 있으면 그냥 저는 알아서 리텐션은 일어날 거다라는 게 있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버그가 있거나 장애가 나거나 어떤 토큰이 만료돼가지고 갑자기 안 된대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리텐션을 더 촉진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는 것 같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이제 내가 혼자 쳐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다행히 지금 제가 클로드로 처음부터 모든 제품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종의 이 모든 게 쿼리업을 한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야 지금 이런 이슈가 왔는데 이 이슈가 왜 난다는지 점검해줘라는 쿼리를 제가 넣으면은 얘가 그 모든 레포를 돌면서 지금 어디가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알려줘요. 제가 그거를 진단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가 들어오는 거를 조금 더 바로 솔루션까지 나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루프를 저는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또 고객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현재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시장에 제일 가까운 곳의 컨텐츠를 이제 배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컨텐츠, 업로드 하신 컨텐츠들 중에서는 국내 유저 비율이 높은지 아니면 해외 유저가 유입이 높은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하시는 게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 컨텐츠 중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후킹이 됐던 것들이 있으면 그게 어떤 부분이 좀 후킹이 됐던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국내향 컨텐츠만 만들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해외로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물리적으로 나갈 건 아니고 무조건 컨텐츠가 다 해외향으로 나와야 된다. 지금 제품도 영어, 일본어, 태국어에는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 소재가 일본이랑 태국 그리고 영어 정도는 다 이제 만들 생각이고 그마저도 다 캡컷이랑 AI랑 하니까 번역하는 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는 그냥 압도적으로 아까 링크드인의 2만 개짜리 컨텐츠인데 제가 AX의 가장 큰 병목이 되는 건 노션이다라는 어떤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크게 저는 생각이 다르지 않은데 어쨌든 골자는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읽고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모든 게 다 이제 아카이빙 되어 있어야 되는데 노션 같은 그런 서드 파티 툴은 병목이다. 병목일 수밖에 없다. 그냥 구조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게 다 로컬에 남아서 MD나 텍스트 파일 형태가 됐을 때 가장 이득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좀 그렇게 좀 풀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역시 AX 지금의 뭐 그게 아닌 무슨 뭐 리서치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에는 지금 모든 트렌드 광풍은 AX와 키워드가 맞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조금은 더 그쪽으로 컨텐츠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 중에 추진력 있는 모습에 좀 멋있다는 모습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중에 일단 걸리는 부분은 직장인으로서 사업체 설립을 할 때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있을 텐데 뭐 보나마나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겸직, 겸업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지혜롭게 사업체 설립 과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혹시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커리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리서치 커리어가 있으셔서 그런지 프로덕트를 리서치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몰라도 다른 리서치 프로덕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프로덕트보다 오늘 출시된 프로덕트의 그 리서치적으로 뾰족한 부분, 명확한 차별점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왜냐면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은 리서치와 그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우면요 회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고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냐는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약간 개인정보법 같은 게 걸려가지고 건강보험 득실 자격서 이거 떼오라 그러면 아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떼오라고 하는 근거나 그 당위성이 그냥 갑자기 일로 오세요 떼오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방법이 뭐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슬기로운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온 오프에 가깝잖아요. 설립한다 만다. 설립하고 그냥 안 걸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슬기롭냐? 해놓고 나 이제 뭐 투자 팝니다. 저 법인 세웠어요. 여러분 야호 이런 거를 안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그냥 비밀리에 저는 지난 5년 동안 뭐 아무한테도 제가 이 사업체 있다는 걸 말 안 하고 저 이제 개인 사업으로 돈 벌어서 이제 곧 파이어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를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비밀리에 나 혼자 어떻게 보면 꿀을 빨고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되게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면은 이제 이 리서치 업계도 AI가 많이 스며들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AI가 접목돼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 리서치 세그멘트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의 방향성은 이 리서처 자체를 인터뷰 진행하는 사람을 AI로 대체하는 AI 진행자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소비자를 대체하는 합성 유저를 만들거나로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방향성은. 제가 다른 건 뭐냐면은 저는 제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리서치를 한다라는 그 중심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예를 들면 이 프로빙 어시스턴트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인터뷰를 할 때 막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인터뷰하면은. 근데 그럼 얘가 오디오를 바로 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바로 정리를 해주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는 걸 쏴줘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대부분의 AI 트렌드는 그거를 AI가 그냥 아예 하게 하는 건데 저는 사람이 하고 옆에 보조를 띄우자라는 개념이고요. 여기 이제 이거는 동시통역이에요. AI가 이제 동시통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리서치 업계에서 동시통역을 쓸 일이 꽤 있고요.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좀 페인이 되게 높은 편인데 AI로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그런 게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기능 하나하나가 가지는 특장점이 있긴 한데 저의 가장 큰 차별점이 뭐냐라 그러면은 저는 지금 사람이 중심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제품에 가깝다. 그 철학이 가장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사전 질문 주신 것들만 조금 빠르게 소화하고 마무리해볼게요. 자, 시간 관리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가족을 위한 필수 시간 정도 빼면 그냥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 애들 등원시키고요. 애들 둘이 있거든요. 등원시키고 9시쯤부터 바로 그냥 회사 와가지고 그 유튜브 켜놓고 그냥 바이코딩만 하고요. 7시쯤 와가지고 다시 애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재우고 한 11시쯤 다시 나와서 한 새벽 4시까지 바이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삶이고 물론 그때 미팅이 있거나 약속이 있는데 그냥 그건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들.
그리고 AU2를 다 보면 어떻게 안 뒤쳐질까요?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까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요거보다는 저는 뭐가 더 맞는 것 같냐면 아직 이거는 사람이 해야죠 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AI랑 일하는 데 있어서 AI를 잘 조련할 수 있는 사람 조련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결국에는 AI가 어쨌든 얘도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래밍과 대화하는 되게 약간 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쪼개져 있는 되게 단위로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사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내가 뭐 하면 그러니까 다른 결과물을 내지 않게 내 의도대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그걸 잘 조련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자 등록 매출이 어느 정도일 때 하셨나요? 표현 신고하셨나요? 네, 개인 사업자는 매출 없을 때 했고요. 네. 법인 전환은 과세 구간이 법인일 때가 더 이득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온 시점에서 법인 전환을 했고요. 업태 업종은 등록 함수해야 되는데 뭐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좀 많은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유저를 데려오고 시장에 진입할 줄 막막합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크게는 인바운드로 할 거냐 아웃바운드로 할 거냐 고객을 만나는 게 인바운드로 하신다고 하면 그냥 컨텐츠 플레이밖에 없다. 컨텐츠랑 광고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저도 광고를 이제 뭐 때가 되면 할 생각이고요. 아웃바운드 쪽은 좀 이제 많이 할 수 있죠. 뭐 미팅 이런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콜드메일 여러 가지 내가 먼저 쏘는 거.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 두 가지를 그냥 하는 것이 유저를 데려오는 방식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는 것 뿐인 거예요. 저 안에서 당연히 노하우가 있고 잘하는 최적화 방법이 있겠고 뭐 그건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분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제 부분인 거고 최소 필요 조건은 저거 두 개를 하는 것으로부터 일단 시작한다. 저거 안 하면 유저를 데려올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인가? 두 번째. 1인 사업에 빛을 발한다고 느낀 객관적 순간이 있었냐? 프로젝트를 끝내고 직접 수금을 했는데 그거를 받는 순간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착복당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순간에 이거 진짜 사업자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요. 근데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전혀 소속된 회사가 없고 근로소득이 이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다. 그게 저한테는 조금 지금도 그게 되게 그거를 동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고 오히려 나는 2년 후에 내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왜 나왔고 어떤 길을 창업했나요? 저는 회사가 직원한테 안정성이라는 거를 전혀 담보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최근에도 해고도 많이 있었고 하니까 수틀리면 무조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이라는 걸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느낀 적은 없고요, 별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AI가 되면서 옛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리서치만 하니까 입만 나불나불 하고 있었는데 빌드는 다 뭐 개발자 디자이너를 해야 되는데 다 디펜던시잖아요. 저는 그분이 안 들어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는데 클로드가 생기면서 이제는 내가 저걸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지네. 온전히 내가 다 주도할 수 있는 삶이 돼가지고 오케이 이제는 그냥 뭐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더 낫겠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회사 안보다 밖에서 더 큰 리턴이 기대되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저는 이제 뭐 오후에도 있고 네트워킹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얘기 나누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같이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강용하님 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식도 있고 화장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